일단 오늘 경기 사실은 주중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4강전이 있기 때문에 주전 멤버를 이번 라운드에 좀 쉬게 하고 주중 경기에 주전 멤버를 출동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도 100% 주전 라인으로 나왔어요. 더리우트, 다이어 주전 수비 라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아스날과의 8강 2차전에서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이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투엘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와의 4강전을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좀 해본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 일단은 요 수비 라인은 일단은 늘 주전이니까 이 라인뿐만 아니라 여기가 사실은 실험이었죠. 게헤이루.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 때부터 게헤이루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고 왼쪽 풀백에 마즈라이가 나왔죠. 근데 이 두 위치에서 마즈라이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올 때보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보여줬고요. 게헤이루는 사네나 그나브리가 없을 때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꽤나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많이 내려와주면서 이제 그나브리나 사네가 나올 때보다는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미드필더 싸움도 도와주고 측면으로 내려와서 측면 수비도 도와주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멤버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 나오는 베스트 멤버고 요 몇몇 위치에 대한 그런 실험이 아직까지는 100%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오늘 주전 멤버를 가동해서 레알 마드리드전을 좀 상상해보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중간에 더리우트가 부상을 당했어요. 더리우트가 경기 초반에 상대 공격수랑 머리끼리 부딪혔거든요.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장면이 좀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제공권 싸움을 하다가 더리우트가 머리끼리 부딪힌 다음에 여기서 뇌진탕 증세처럼 좀 약간 정신도 좀 못 차리는 것 같았고 뇌진탕 검사를 했거든요. 의료진이 들어와서. 그런데 다행히 뇌진탕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가 끝난 다음에 투엘 감독이 더리우트가 전반전 끝나자마자 김민재랑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더리우트가 뇌진탕은 아닌데 무릎 인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머도 경기 중간에 나갔거든요. 라이머도 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전 멤버를 썼다가 더리우트와 라이머가 부상을 당하는 바이에른 뮌헨은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전, 이 4강전을 위해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본인들이 아무래도 게헤이루라던가 마즈라이라던가 이런 이제 몇몇 자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경기를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런 컨셉이었는데 괜히 주전 멤버가 나왔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더리우트가 머리 쪽 부상은 아닌데 다행히 무릎인대 부상 때문에 곧바로 교체가 되고 김민재가 후반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김민재가 들어왔을 때 지난 경기는 김민재가 왼쪽 수비수 그리고 다이어가 오른쪽 수비수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이 잘 뛰는 위치에서 뛴 거잖아요. 지난 경기는 김민재가 왼쪽, 다이어가 오른쪽.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다이어와 더리우트 조합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어가 왼쪽, 더리우트가 오른쪽이죠. 근데 여기서 더리우트가 부상을 당하니까 다이어가 오른쪽으로 가서 본인이 원래 왼쪽에서 뛰다가 오른쪽으로 가느니 그냥 더리우트가 못 나오면 이 자리에 김민재를 그냥 채워 넣는 게 낫다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민재가 들어왔는데도 김민재가 오른쪽, 다이어가 왼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엘 감독이 다이어가 왼쪽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챔피언스리그에서 어차피 다이어는 선발로 나올 거고 더리우트는 오늘 약간 부상이 있었지만 주중 경기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호흡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를 왼쪽에 두고 김민재를 오늘 오른쪽으로 나오게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더리우트가 못 나온다고 했을 때는 김민재를 그 자리에 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또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가 오른쪽에 배치게 된다는 건 이 라인에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이런 선수들이 요 왼쪽 라인에 있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다이어를 오른쪽에 둘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나왔을 때 지난 경기는 분명히 왼쪽에 배치를 했는데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대비를 하면서 김민재를 오른쪽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더리우트가 부상당한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게 크나큰 손실이지만 김민재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잘해서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오른쪽에서 나왔을 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더리우트가 부상이 있을 때 김민재를 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도 김민재가 안 좋았다면 우파메카노도 부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민재도 활약이 좋지 않고 더리우트도 부상이고 그러면 오늘 경기에 김민재가 못했을 때 저 자리에 고레츠카를 쓰거나 라이머를 내리거나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라인에 나왔을 때 제 몫을 확실히 해주면서 더리우트가 만약에 부상으로 못 나오면 김민재가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그래도 오늘 경기는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모든 선수가 다 똑같아요. 김민재가 이번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계속 핵심 주전이었잖아요. 그 옆에 자리가 근데 사실은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번갈아 가면서 실수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미스가 나오니까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매번 나왔다가 실수를 하면 다른 선수로 교체가 되고 또 실수를 하면 다른 선수로 교체가 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자리도 수비 라인에서는 100% 주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시즌. 김민재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재도 중반까지 잘하다가 아시안컵 끝나고 돌아와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랑 더리우트를 써보다가 김민재가 갑자기 부진하네. 그래서 마침 그 당시에 또 다이어가 잘하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던 다이어가 김민재가 불안하자마자 선발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 선수도 다시금 기회를 잡으려면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 경기에서 이제 나왔어야 되는 거였고 김민재 선수가 그런 모습을 충분히 오늘은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오래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가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안 좋았을 때는 공격수에게 달라붙으면서 본인의 자리를 비우고 나오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김민재 자리가 비어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약간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따라가다가 손짓을 합니다. 앞에 있는 선수를 막아달라. 그리고 본인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김민재가 본인의 자리에서 크로스를 걷어낼 수 있는 장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김민재가 또 여기서 앞쪽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간다고 이 선수를 따라서 또 붙었으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 공간에 또 김민재가 없는, 그리고 마침 또 그 장면을 노려서 뒤에서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오고 있었잖아요. 이런 장면이 요즘에 자주 나왔었는데 오늘은 김민재가 끌려나가지 않고 본인의 자리로 들어가서 크로스를 걷어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이 장면은 이제 김민재의 장점 중에 하나인 건데 측면에서 상대 공격수가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위치에 앞으로 나가서 위치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김민재 선수가 크로스의 방향을 예측하고 왼발을 뻗어서 걷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에 있고 요 앞 공간으로 상대 공격수 2명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렇게 선택지가 좀 많아졌을 때 김민재 선수가 선택을 좀 안 좋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달려들어서 이제 무모하게 좀 끊어내는 게 아니라 약간 기다려요. 그래서 이 다음 장 보시면 여기서 2명의 선수가 뛰어 들어오다가 1명의 선수가 볼을 잡아서 치고 나가니까 이때 김민재가 이 선수한테 붙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1명의 선수에게 붙으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가 나머지 1명을 마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비가 분담이 되면서 김민재가 1대1 상황에서 이겨내고 볼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지난 라운드부터 뭔가 김민재 선수가 너무 과감하거나 너무 무모한 플레이를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은 김민재의 장점이 나타나는 건데 공격수랑 이제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대 이제 수비수가 롱킥을 시도하려을 것 같으니까 바이림넨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모두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공격수를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게끔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롱킥을 뿌려줘야 되는데 오프사이드 라인에 있으니까 뿌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김민재의 앞으로 나가서 볼을 받으려는 순간 김민재가 곧바로 상대를 따라가면서 이 패스를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왼쪽을 가리지 않고 뛰는 선수잖아요, 애초에.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 시절 때부터 김민재가 리그에서는 페네르바체에서도 왼쪽, 나폴리에서도 왼쪽,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왼쪽에서 뛰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을 때 약간의 어색한 모습이 나오거나 불안한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리우트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김민재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잘해줬기 때문에 아마 더리우트가 부상이라서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못 나오면 김민재가 오늘 경기의 평가를 봤을 때는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가 꽤나 괜찮습니다. 경합 상황, 공중볼 상황에서 4번 중에 3번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공중볼을 제외한 땅볼, 지상 경합 상황에서는 3번 중에 2번을 이겼어요. 경합 상황에서 총 7번 중에 5번을 이긴 거죠. 이런 이제 수치도 좋고, 그리고 이제 더리우트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그러니까 김민재의 이 활동 반경을 보면요, 전반전에는 더리우트가 뛰고 후반전에는 김민재가 뛰었잖아요. 확실히 더리우트의 이 활동 반경보다 김민재가 훨씬 더 넓은 활동 반경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죠. 아래 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 선수의 이 커버력이 오른쪽 라인에서의 그 확실한 더리우트와의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도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오늘 경기에서는 충분히 보여줬다.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요 라인에서 이제 고레츠카가 또 왼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고레츠카가 내려오면서 더리우트, 다이어, 고레츠카 이 3백을 김민재가 더리우트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3백의 오른쪽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근데 더리우트가 요 오른쪽 공간이 나왔을 때는 올라가는 이 스피드가 김민재보단 느립니다. 근데 이 3백은 결국에 상대를 분산시키면서 상대가 끌려 나왔을 때 넓게 경기장을 쓴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백이라도 이 공간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받자마자 빠르게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리고 요 안쪽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김민재가 과감하게 이 근처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김민재를 막기 위해서 상대 수비가 김민재에게 쏠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요 안쪽에 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김민재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격 전개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더리우트는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과감하게 올라오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3백을 만들 때는 3백의 왼쪽이나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과감하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런 플레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격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런 플레이를 김민재가 오늘 경기에서는 더리우트에 비해서 더 잘한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경기 자체가 김민재 선수에게는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나올 가능성을 매우 높여준 경기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그를 생각해도 수비적으로도 김민재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에 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안 좋았었던 그 폼이 한 지지난주 그 하이덴하임전까지는 정말 그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컨디션이 그래도 급격하게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잘했고 오늘 경기도 45분 동안 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민재 선수가 이제 뭐 주전에서 잠깐 밀린다고 해서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혹여나 이제 이렇게 다시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마지막에 중요한 경기들에서 김민재가 다시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오는데 아마 오늘 경기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도 이제 중간에 잘하다가 약간 미끄러지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더리우트나 다이어에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김민재에게 기회가 오는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